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머니투데이 방송 기업경제센터 김수헌 센터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뭐 자주 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일이 많아요. 그렇죠. 아, 일이 일이 많아요.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바로 길 걷는데 말이죠, 그죠? 네. 또 새로 또 하시는 왕성히 활동을 하시니까. 하여튼. 김수헌 센터장님을 유튜브에서 보려면 뭘 검색하면 좀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저 뭐 MTN에 네. 경제야 놀자라는 채널이 경제야 있는데 놀자. 놀자. 거기 들어가면 이슈 체크라고 하는 또 그 메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알짱알짱거리고 있습니다. 예. 김 센터장님 보시고 싶은 분은 글로 경제야 들어가. 놀자. 경제야 김수헌 놀자. 이렇게 아. 검색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모빌리티 네. 이 회계 논란 요거 예. 주제이죠. 예. 뭐 작년에 그 1년에 카카오 사태라고 불릴 만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T 그 택시 그 플랫폼 그거 하는 회사가 이제 회계 논란이 좀 생겼어요. 예. 그 회계 이슈가 생겼는데 뭐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해본 결론은 뭐 고의 분식 회계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고의 분식이었다. 예,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 쪽에 그 의견 진술도 좀 받고, 네. 그다음에 감리위원회를 열고 또 정권선물위원회 또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감독원의 징계 원안에 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계속 조금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부 뭐 매체에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뭐 조금 더 딥하게 예. 조금 더 파고들면서 네. 또 그러나 어렵지 않게 또 쉽게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유익하게 그렇게 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 어차피 이 주제는 이제 매출액에 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사전에 매출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뭐 매출액이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참 쉽게 생각하죠. 뭐 그럼 물건을 판 금액. 판매한 금액이에요. 그게 네. 매출인데 이 매출액이라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또 꽤나 어렵습니다. 특히 IFRS 도입되면서 그 매출액 인식이 이게 쉽지가 않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회계 기준 위반도 매출 그 기준 위반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백화점에 매장이 3개가 있습니다. 자, A 매장, B 매장, C 매장 이렇게 딱 3개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자, A 매장은 이제 의류를 판매를 하는데 백화점이 직접 의류를 매입을 해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못 팔고 남은 재고 부담도 백화점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A 매장에서 옷을 1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면 판매 금액은 모두가 이제 백화점 소유가 되죠. 그렇겠죠. 백화점이 이제, 운영하는 거니까. B 매장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의류 제조업체로부터 이제 옷을 납품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백화점은 재고 부담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옷은 반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조업체에. 자, 이런 경우에는 옷을 B 매장에서 1억 원어치를 판매를 하면 자, 백화점은 판매 수수료 20% 예를 들어서 예. 이 2천만 원만 백화점의 돈이 되는 겁니다. 저걸로만 매출액을 잡아요? 그렇죠. 예. 나머지 80% 8천만 원은 의류 제조 업체에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재고 부담을 안 지고 못 판 것을 이제 반품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백화점의 역할은 그냥 어떤 약간 그 위탁 판매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위탁 판매 수수료 20%만 백화점의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저거는 제 납품업체하고 백화점하고 합의해서 그렇죠. 매출은 일단 우리가 잡고 우리가 나머지 네. 20%만 남기고 수수료로 그렇죠. 80% 예, 보내줄게. 예.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매출액은 백화점이 일단 먼저 잡고 어차피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네, 그런 네, 방식.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B 매장에 가서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롯데에 가서 옷을 사면 예. 롯데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판매를 하고 예. 포스 단말기에도 롯데로 찍혀서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1억 원어치를 팔게 되면 백화점은
20%인 2천만 원만 떼서 자기가 가져가고 예. 80만 원은 의류 제조업체한테 줘야죠. 그렇죠. 당연히. 줘야죠. 네. 그래야지 의류 제조업체도 먹고 그렇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2천만 원만 백화점에 돈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이제 C 매장은 우리가 명품 매장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자, 이 명품 매장은 예를 들어서 에루샤다 그러면 주로 임대를 합니다. 에루샤들이 예.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품 의류를 이 C 매장에서 한 10억 원어치를 팔았다. 그래도 이 C 매장에서 백화점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임대를 해준 매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임대료 1억 원만 백화점의 소유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으로 이런 영업을 했을 때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얼마가 되냐면 A는 1억 원 모두가 우리 것 1억, 그다음에 예. B는 2천만 원만 우리 것 2천만 원, 예. C는 뭐 5하고는 상관없고 임대료 1억 원만 우리 매출로 잡아서 1억 2천만 원, 또 다시 1억을 더하면 총 합계 2억 2천만 원이 손익계산서의 매출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회계 기준상의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 매출액은 12억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왜 그러면 12억이냐? A 매장에서 1억 원어치 팔았다. B 매장에서도 1억 원어치 팔았다. C 매장에서도 10억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니까 예. 다 더하면 12억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것은 그 거래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아, 우리 백화점 안에 A 매장, B 매장, C 매장에서 손님에게 판 거, 예. 거래한 게 12억이라고 하는 거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12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백화점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다가 우리 매출액은 12억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그거 분식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상황에서는 매출이 얼마라고 써야 돼요? 자, 2억, 손익계산서상의 2억 2천만 매출액은 2억 2천만 원이 되는 건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매출액이 12억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은 거래액, GMV, 이제 Gross Merchandise Volume, 거래가 된 거, 우리 매장에서 우리 백화점의 ABC 매장에서 거래가 된 게 다 합쳐서 12억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 12월 말에 그 신세계 강남점이 보도 자료를 냈어요. 예. 2023년도 우리 강남점의 매출액은 3조를 돌파를 했다. 이런 자료를 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매출액, 연간 매출액 3조를 넘은 백화점은 3개뿐이다. 그래서 영국의 그 헤러즈 백화점이 22년도에 한 3.6조. 그다음에 일본의 그 이세탄 백화점 신주쿠점이 22년도에 한 3.1조 했고 그다음에 우리 강남점이 한 3조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서 거의 전 매체에 실린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신세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3년도에 서울에 백화점이 3개가 있습니다. 본점, 또 강남점, 그 센텀시티점이 있죠. 또 경기권에 3개가 있습니다. 예. 이 6개 백화점을 다 합친 23년도 매출이 한 1.9조밖에 안 돼요. 아. 6개 백화점 다 합쳐서 1.9조인데. 하나가 근데 3조 강남점 는 하나에서 3조라니까 이상하죠? 아. 강남점에서 말하는 그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아니고 우리 강남점에서 거래가 된 총액을 다 더하면 3조가 된다. 신세계 강남점에 가면 명품 매장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엄청나게 그 비싼 명품들이 팔리잖아요. 뭐 명품 매장이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에루시아 매장만 해도 뭐 각각 한 개씩이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뭐 명품들이 엄청나게 팔리는데 회계로 따지면 그것은 신세계의 매출이 아니에요. 회계로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에루샤한테서 그 매장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기로 했다면 그 임대료만 매출이 되는데 아하. 그냥 거래액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신세계 백화점에다가 뭐 따질 수는 있어요. 신세계 야, 이게 무슨 매출액이냐. 그러면 이제 예. 정확하게 보도 자료를 만들려면 거래액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야, 우리가 통상 그냥 아유 그러려니 하고 예, 그래 예. 3조 그러면 거기서 3조가 거래되었구나 하고 이제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무슨 그렇지 말씀인지 엄격하게 알겠습니다. 말하면 아.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 게 다소 이런 복잡한 면이 있다는 거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안승찬을 하나의 회사로 봅니다. 네. 이진우를 하나의 회사로 본단 말이에요. 예. 자, 안승찬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야. 음. 이진우는 그 화장품을 구매를 해서 서울 시내 뷰티샵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유통업자입니다. 예. 그런데 안승찬은 화장품을 그 이진우의 물류 창고에 이렇게 갖다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진우가 안승찬을 불러요. 안승찬은 착하고 이진우는 좀 갑질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야 안승찬, 네. 잘 들어. 네가 이제 우리 물류 창고에 화장품을 막 갖다 놓잖아. 그럼 이거 우리 다시 이거 서울 시내에 각 뷰티샵에 갖다 주면 이거 물류비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예. 그 물류비를 네가 좀 우리한테 좀 줘야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안승찬은 착하니까 그거 오케이 안 하면 이제 뭐 그래 안 하겠다는 소리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아이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야 안승찬 그러면 네가 우리한테 납품하는 금액의 한 20% 정도를 물류비로 우리한테 주기로 약정을 맺자 해서 약정을 맺어요. 예. 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안승찬이 이진우에게 화장품 1,000만 원을 공급을 했어요. 예. 그러면 약정을 맺은 게 있으니까 이진우한테 물류비로 2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럼 서로 1,200만 원을 약정했으니까. 줬네요. 자 그러면 이때 안승찬의 그 매출액은 얼마겠어요? 아니 1,000만 원은 그냥 화장품을 납품한 겁니다. 거고 물류비를 예, 줬으니까. 물류비로 이제 현금 200만 원 준 거예요. 그럼 이때 안승찬의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1번 매출액은 1,000만 원이다. 200만 원. 이진우한테 준 200만 원은 비용이다. 예. 그래서 매출액 따로 비용 따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 자, 네. 2번. 매출액은 800만 원이다. 자, 1,000만 원에서 이진우한테 준 200만 원 물류비를 뺀 값이 매출액이다.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게 맞겠어요? 애매하다. 애매하죠. 애매하네. 그래서 매출액이 어려운 거예요. 애매하네. 만만한 회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1번으로 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근데 결국은 800만 원만 화장품 값으로 받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건데, 그래도 매출액을 1,000만 원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아니면 이런 건 되게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이. 솔직히 이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 매출액을 회계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안승찬이 고객인 이진우한테 200만 원을 줬는데 예. 그 200만 원이 이진우로부터 뭔가 뭐 어떤 그 뭐 재화를 공급받거나 네. 이진우가 뭐 무슨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서 지급한 200만 원이냐 예.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진우는 안승찬한테 준게 그냥 없는데? 물류비 200만 원을 그냥 받은 거예요. 네. 뭐 안승찬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승찬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진우가 뭔가 나한테 해줬어야 돼. 그러네. 그래서 내가 이 200만 원을 줬다. 이런 논리가 돼야지 1,000만 원은 매출액으로 잡고 예. 화장품 납품했으니까 200만 원은 비용으로 이진우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1,000만 원을 납품하면 그와 연동해서 그냥 200만 원을 이진우한테 주기로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승찬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800만 원이야.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이 매출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비용으로 잡지 못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매출이 800만 원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너치를 화장품을 팔면 내가 1,000만 원을 주는데 예. 오래 거래했으니까 물류비도 안 받을게. 그런데 200만 원어치 고기를 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우 고기 먹고 싶어. 접대비로 200만 원짜리 술을 사 먹였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자, 200만 원은 그 접대비 이걸로 빠지잖아요. 그 접대비라는 게 좀 이제 요거는 이제 물류비니까 말이 되는데 예. 접대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적인 관계에서 접대비로 썼다 그러면 매출 1,000만 원, 접대비 200만 원으로 처리를 해야죠. 예. 접대비를 주기로 약정을 네가 우리 나한테 그렇지. 화장품을 그러네. 공급을 하면 그 공급액의 20%는 나에게 접대비로 줘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그런 이제. 약정은 할 알았습니다. 이유가 없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물류비든 접대비든 쓸 수 있고
에이 이진우 얄밉다 이번 달은 안 쓸래 라고 하면 안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그건 아니에요. 비용이고 네, 그거 아니에요. 거기랑 이진우랑 거래를 하려면 무조건 항상 200만 원어치 물류비는 내야 된다면 그건 그 이름이 물류비든 접대비든 뭐시기든 간에 서로 이제 약정을 체결을 하는 네 겁니다. 그거는 내가 맘대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예. 그냥 그거는 매출을 800만 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회계기준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뭐 어쩌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 네. 자, 안승찬이 네. 고객인 이진우에게 지급한 대가 200만 원이라는 게 예. 이진우로부터 뭐 상품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진우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냐? 그러니까 이진우한테서 뭔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해서 지급한 200만 원이냐? 예. 그게 맞다. 그러면 안승찬 입장에서는 200은 비용이야. 예. 그건 매출 1000, 비용 200. 근데 그렇게 그게 하는 아니야. 이번 케이스는 그게 아니죠. 그러면 1000에서 200 뺀 800만 원만 처리한다. 왜? 납품 계약하고 물류비를 이진우한테 주기로 한 것은 하나로 연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승찬이 1000만 원어치를 납품했지만 납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회계에서는 800만 원으로 본다는 거죠. 매출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매출이. 알겠습니다. 네. 네. 이익단에는 관계 없는 거죠. 이 딴에는 관계 네, 없어요. 네. 매출을 이러나 뭘로 저러나 하느냐. 영업이익은 이러나 똑같이 나오는데 저러나 이익은 똑같습니다. 1번 케이스나 2번 케이스나 이익은 똑같은 건데 자 그래서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건 맞고 같이 사는 건 맞는데 법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건 중요하다 그 얘기 같은데 사실 그렇죠, 그렇죠. 2%는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이 중요하지. 네,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예.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요거는 약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승찬은 식품 제조 회사야. 예. 근데 이진우는 그 마트 운영업자입니다. 갑이네. 자, 안승찬은 착하고 이진우는 좀 갑질이에요. 예. 사악한데 그래서 뭔가 이제 안승찬 입장에서는 안승찬이 이진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내가 납품하는 식품 좀 진열대에 눈에 잘 띄는데 좀 놔줘라. 이렇게 좀 놔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몇 입에? 그러면 우리 저기 약정을 맺고 그 뭐좀 줘라. 진열 수수료 같은 거를 주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식품 납품액의 한 10%를 주기로 했어. 예. 자 이런 경우에 안승찬이 식품을 1000만 원어치를 이진우한테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진열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줬어요. 예. 그럼 안승찬 매출은 얼마로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어. 자 이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예. 이런 경우에도 회계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900만 원으로 인식을 하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그거는 재화를 받는 게 있잖아요. 재화를 받는 건 재화 아니지. 아니고 거기다가 비치해 줄게라는 서비스를 그러니까 받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안승찬이 갖고 온 식품을 예. 진열대에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놓아주는 것을 네. 그런 이제 용역 서비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경우에 뭐 진열대에 뭐 좋게 놔둔다. 어차피 납품을 받으면 진열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군데서 납품을 받으면 예.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여기 좀 잘 뛰는 데 놔두고 이거는 이제 그냥 아무 때나 놔두고 그런 게 뭔가 구별되는 식별되는 그 용역 서비스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진우가 뭔가 구별되고 식별되는 그런 서비스를 안승찬한테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냥 안승찬은 1000만 원어치를 납품하면 진열 좀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회계 기준에서는 1000에서 100을 뺀 900을 안승찬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본다는 거죠. 예. 엄격하네. 되게. 근데 좀 조금 현실과는 애매하죠, 다를 수 그죠? 있습니다. 옛날에야 뭐 어디 출판사가 서점에 책 납품하면서 김 부장님 이번에 저희 책 잘 나왔는데 이번에 진짜 좀 잘해야 되는데 좀 잘 좀 해줘요. 뭐 그렇게 하면 해주고 안 해주고 한 그런 관행이었는데 요즘엔 A 자리는 100만 원, B 자리는 80만 원 이렇게 다 그럼요. 있잖아요. 예, 예. 딱 정해져 있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예. 1000만 원어치 책 받아서 어디 넣을 거야? A 자리에 넣을 거야? 그러면 A 자리 얼마예요? 얼마야?
그럼 900만 원만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따로따로 판촉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판촉비 비용으로 매출하고 비용을 따로따로 명확하게 어떤 그 교보문고나 뭐 어떤 영풍문고의 그 이런 그 책 그 네. 평대에 예, 예. 놓느냐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예. 내부 규정에 따라서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상품으로 명확하게 가격까지 정해져 있으면 서비스를 제공한 거고 내가 10% 줄 테니 좀 좋은 데 놔주세요.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좋은 그래, 데 애매할 놔주세요. 수가 있죠. 좋은 데가 여기가 좋은 데인지 저기가 좋은 데인지. 그러나 내가 보기에 좋은데 놔주면 100만 원. 그냥 그런 얘기 안 하면 대충 놓으면 놓고 가세요. 일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알아서 우리는 이거는 그냥 1,000만 원이나 서비스를 받은 매출이야. 걸로. 서비스 받은 거야라고 생각하면 1,000만 원이 매출인 거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보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할인 쿠폰 받잖아요. 네. 또 이제 상품권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뭐 이 물건을 사면 할인 쿠폰에 있어서 20% 할인해 준다, 30% 할인해 준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이 할인 쿠폰이나 상품권을 그 회사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걸 판촉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도 회계 기준 위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안승찬한테 할인 쿠폰을 줬어, 상품권을 줬어. 우리 회사 면도기를 사면 20% 할인하는 쿠폰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줬어. 근데 나의 고객인 안승찬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쿠폰을 주는 게 아니야. 상품권을 주는 게 아니야. 나한테 나한테 무슨 뭐 상품을 갖다 줬다든지 나한테 무슨 서비스를 해준 게 아니야. 그냥 고객일 뿐이야. 내 물건을 사는 고객일 뿐이거든. 그런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을 해가지고 매출액이 줄어드는 건데 그 면도기 가격을 그냥 그대로 총액으로 매출로 인식을 하고 요거 쿠폰 거는 요거 판촉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회계 기준 위반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이 회계 기준 위반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을 뻥튀기 하지 말라는 취지가 강하네요. 예, 실질적인 매출을 따지는 건데 네. 요게 이제 기업 회계 기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의 실질성을 따져서 처리를 하라는 건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이야기는 이걸로 끝났어요. 더 할 거 없어요. 난 집에 가겠습니다 지금.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거 어떻게 된 건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어떻게 된 건데요? 화장품 얘기만 했잖아 우리 지금까지. 아, 그런가요? 예. 자, 카카오 모빌리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의 회계 처리 문제가 이게 본질이에요. 음. 저도 여러 가지 그 매출 인식 조항을 놓고 막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감독원이 회사에 보낸 그 통지서, 예. 통지서를 통해서 감독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의 실체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 이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보면 이제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 플랫폼 인프라가 있어요. 예. 이 플랫폼 서비스에 이제 그 택시 호출 서비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예. 자, 이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거죠. 이용자하고 공급자를 연결을 해주고 네. 그 결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서 그걸 매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플랫폼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직접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가 결제하는 금액을 전부 다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죠. 저건 택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플랫폼 인프라에 보면 여기 직영 택시, 네. 또 여기 보면 주차 운영 솔루션 이런 것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합니다. 근데 플랫폼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카카오, T, 블루, 택시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런 게 이제 플랫폼 서비스인데 그게 압도적입니다. 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많고 플랫폼 인프라는 이제 지금 현재 약한데 연간으로 보면 매출이 뭐 한 5,400억에서 22년도에 7,900억까지 올라왔고
작년 3분기까지 누계로 한 7,300억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예. 올해는 아마 9천억에서 1조 원대까지 이제 매출이 가 있을 겁니다. 이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여기 카카오 모빌리티 주주를 보면 카카오가 대주주죠. 한 예. 57% 갖고 있고 이 나머지 이상하게 적힌 애들은 그냥 펀드들입니다. 사모펀드들, 프라이빗 에쿼티, P들, PF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 카카오 모빌리티가 17년도에 출범하고 나서 TPG 컨소시엄에서 다 합해서 한 6천억 정도 땡기고 네. 그다음에 칼라일에서도 한 뭐 몇천억 땡기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뭐 TPG 컨소시엄이나 칼라일 펀드 같은 경우는 뭘 목적을 하겠어요? 돈을 넣었으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IPO를 해서 예. 굉장히 좋은 밸류에이션으로 IPO를 하게 되면 거기서 상장 차익을 보는 게 이제 이 사람들 목표죠. 그렇겠죠. 미성장사에 투자할 때는 뭐 전부 다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사업 구조가 이렇습니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고 이 100% 자회사로 KM 솔루션이 있죠. 예. 예. KM 솔루션은 택시 운영하는 회사. 예, 요게 이제 그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예. 100% 자회사기 때문에 예. 그냥 한 몸으로 봐도 돼요.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KM 솔루션은 100% 모자회사 관계니까 그냥 한 몸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택시. 자, 가맹 택시들 있잖아요. 카카오티 블루. 가맹 택시가 뭐 KM 솔루션에는 가맹 계약을 맺고 가맹 수수료라고 하는 걸 줘야 돼요. 예.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니까. 예. 이게 택시 운임의 20%. 그냥 이거는 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예. 그 비용으로 20%를 준다. 무조건 20% 떼줍니다. 아니, 요금 안 만원 프로가 나오면 2,000원. 안프로가 택시를 타서 카카오티 블루 택시를 타서 10,000원을 내면 20%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수수료로 갖고 간다는 갖고 간다. 거예요. 예, 알겠어요. 자, 좀 높죠. 예.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한테 주는 게 있어요. 주는 게. 그게 뭐냐면 자,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제휴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에다가 줍니다. 네. 이게 대략적으로 운임의 한 16% 수준이에요. 이게 이건 정률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으로 그냥 주는 대략적으로 한 16%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예. 이게 뭐냐? 제휴 수수료라고 하는 게 뭐냐? 자, 택시가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주행 데이터도 주고 카카오티 블루 같은 경우는 뭐 차 껍데기에 보면 뭐 광고 달려 이렇게 있고. 광고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광고 서비스를 택시가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이제 해주니까 그런 서비스를 해주니까 택시가 택시 몸체를 대주고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행 데이터도 택시한테서 받고 예. 그다음에 광고 서비스한테도 택시한테 받는다 해가지고 이 업무 제휴 계약을 맺어서 제휴 수수료로 16%를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00원 요금을 지불하면 택시 요금 가맹 수수료로 2,000원이 카카오한테 가는데 네. 카카오한테서 제휴 수수료로 1,600원을 다시 받으니까 아하. 실제 택시 부담은 4%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액은 과연 2,000원이냐? 이 2,000원에서 1,600원을 뺀 4,000원으로 봐야 되느냐? 이 제휴 수수료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고. 야, 나 이게 완전 자, 이제 알겠어.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네. 고객인 택시한테 지급한 대가입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죠.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 대가인데 그게 그러면 서비스가 있었느냐 없었냐? 택시가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용역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냐 그 네. 대가가 맞다 그러면 매출은 2,000원 그렇죠. 비용은 1,600원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2,000원에서 1,600원을 뺀 400원만 매출로 인식하는 게 맞다. 지금 요 논란이거든요. 예. 그럼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떻겠어요? 야, 주행 데이터 지금 우리가 택시한테서 지금 산다, 받는다. 그리고 광고 서비스라고 하는 그 용역을 받는다. 예. 그거 다 드러나 있는데, 그 당연히 그걸 우리가 택시한테서, 고객인 택시한테서 그걸 받기 때문에 고객인 택시한테 우리가
16%를 주는 거 아니냐. 예.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이지 뭐가 비용이냐. 그렇지. 그럼 말이 되는 매출 거지. 말이 되죠. 그런데 되는 근데 거지. 100% 자회사는 저기서 무슨 일을 하는데 등장했습니까? 아 KM 솔루션은 예. 그 플랫폼 운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예. 뭐 가맹 계약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택시들한테 이행을 해주는 거죠. 사실상 카카오택티의 손발 역할을 하는. 네, 그렇죠. 가맹 사업에 사실상 이제 주체로 돼 있고 그 지분을 100% 카카오 모빌리티가 아, 갖고 있는데 예. 주행 데이터는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걸 사가지고 자기 사업에 활용한다 그거예요. 예. 그리고 광고도 이제 카카오 광고지 KM 솔루션 광고가 아니거든. 카카오 광고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무 제휴 계약이다. 그래서 제휴 수수료로 16%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택시 회사들한테 돈을 받는 건 일단 20% 떼서 받는 건 자회사인 KM 솔루션이고. KM 솔루션이 받는데 예. 100% 모자 회사니까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받는 거나 똑같아요. 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세금 네, 계산서는 그렇죠, 그렇죠. 자회사가 일단 매출로 돈을 받고. 2,000원을 받고 네. 20%를 받고 주는 거는 다시 택시 회사한테 주는 건 모 회사가 줍니까? 모 회사가 주죠. 아. 그럼 서로 다른 회사인데 왜 그걸 연결 섞어요? 재무제표를 만들면 네. 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면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KM 솔루션은 그냥 하나의 회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의 회사가 20%를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6%를 무슨 말인지 주는 알겠는데 거예요. 요 구조에서만 보면 이 KM 솔루션 입장에서는 카카오 대주주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엄청 고마운 회사네. 왜냐하면 나는 돈은 받기만 받고 20%를 받고 우리의 회사는 이익률이 20%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내주는 수 거는 있는데. 모 회사에서 내줘. 야. 근데 그냥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네. 100% 김프로한테 모자 좀 얘기 좀 100% 해주세요. 모자 회사이기 때문에 네. 경제적 실질로는 그냥 네. 하나로 보면 되는 겁니다. 경제적 야. 실질로는. 네, 그냥 그런데 예를 하나로 들면 저 두 회사 중에 상장을 시키면 누구를 상장시킵니까? 모빌리티로 모빌리티 상장해 모 회사를 상장시키는 네, 거죠. 네, 모 회사 상장시키는 그럼 거예요. 모 회사는 비용만 쓰고 돈 버는 거는 매출은 자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인 건데. 그게 그냥 카카오 모빌리티의 아, 매출이에요. 매출이니까. 회계적으로. 어차피 회계적으로. 100% 한 자회사니까. 회사니까. 네. 네, 한 몸이니까. 100% 자회사니까. KM 한 번은 아니죠. 솔루션이 벌어오는 돈이 그냥 내 돈인 거예요. 다른 주주가 없어. 내가 유일한 주주야. 100% 지분을 다 갖고 있어. 예. 100% 자회사가 버는 거는 그냥 내가 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금감원에 이제 조치안을 예. 또 확인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것도 확인 안 하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 확인을 이제 했는데 예. 금감원이 회사 쪽에다가 통보한 내용은 뭐냐면 야 제휴 수수료의 뭐 경제적 실질을 보니까 이거 그냥 단순한 지원금 형태에 불과하네. 너희들 지금 저 가맹 수수료 그러니까 매출액을 20%로 하기로 정해놓고 예. 자 실질 수수료는 야 4%로 하자. 어. 그러려고 하면 제휴 수수료는 16%가 되어야 되겠구만. 그렇게 정했는 것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주행 데이터를 받고 광고 서비스를 받으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고 뭐 정교하게 밸류에이션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실질 수수료를 4%로 주기로 해놨고 근데 좀 매출액은 좀 키워야 되겠으니까 야 매출액은 한 20%로 하자. 근데 실질 수수료는 4%로 해야 되니 예. 그 16%는 이렇게 돌려주자.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휴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택시한테 주는 단순한 지원금일 뿐인 거다. 제휴 수수료, 제휴 계약의 실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가맹 계약에다가 뭔가 명분상으로 제휴 계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끼워 넣어 가지고 예. 하는 그 이중 계약 구조를 설계를 했다라고 이렇게 감독원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은 뭐냐면 가맹 계약이라고 하는 거하고 제휴 계약이라는 게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아서 이거 별도로 구별되는 거 아니야. 제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맹 계약에 그냥 귀속되는 형태야. 그러니까 뭐냐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고객인 택시한테 지급하는 제휴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예. 택시가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어떤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그냥 이거 숫자 맞추기 위해서 그냥 던져준 16% 지원금이지. 그거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2,000원 총액을 인식하지 말고 2,000원에서 1,600원을 뺀 순액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 자, 그러면 감독원이 고의분식 회계로 봤어요. 예. 고의분식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동기담, 동기. 이 회사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예. 어허. 예. 그 동기가 없는 분식 회계는 없죠. 그렇죠. 야, 심심한데 분식이나 당연히, 한번 당연히. 할까? 예. 그런 건 없죠. CEO가 그런 미친 결정을 할 리는 없죠. 할 일 없는데 야 분식이나 한번 하자야. 이렇게는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기가 명확해야 되는데 예. 자, 이 동기에 대해서 금감원은 회사에다가 뭐라고 통보를 했냐면 이제 조사를 다 이제 자기들 나름의 결론인 겁니다. 감독원이. 예. 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상장을 전제로 대규모 외부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네. 자,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 자, 상장을 할 때 IPO를 할 때 뭐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모가 산정을 이 회사가 추진을 했다. 자, 매출액이 1,000억이라 그러면 매출액의 4배를 기업 가치로 보면 4,000억이 되는데 예. 매출액을 5,000억으로 만들어 놓으면 4배를 적용하면 기업 가치 2조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렸다고 감독원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 운임의 20%를 지금 매출로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자니 택시들로부터 강한 저항이 예상되니까 예. 요 제휴 계약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야, 우리한테 제휴 계약하면 16% 그냥 돌아가니까 4%만 실제로 너네들 부담하는 거야. 예. 이 공격적인 이 지원금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시종일관 감독원은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종일관.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공격적인 지원금, 일방적으로 주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지 뭔가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감독원은 논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카카오가 기획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회계 기준서에 그러면 어떤 조항을 도대체 위반했느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자, KIFR에서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의 1115호는 이 매출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매출액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법도 뭐 보면 뭐 1조, 2조, 3조, 4조 있고 뭐 1조 안에도 1조 제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자, 1115호 안에도 문단 17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문단 70이라는 규정이 바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규정인 겁니다. 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문단 17은 뭐냐? 2개 이상의 계약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를 하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뭐냐? 여러 개의 계약을 하였으나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으로 그냥 간주를 하고 회를 해라. 그러면 예. 카카오가 제휴 계약도 하고 가맹 계약도 했는데 어차피 택시 가맹 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그거를 일괄적으로 협상을 했겠죠. 당연히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계약으로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20%를 카카오가 받고 16%를 조선이 4%만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걸 걸고 갈 수가 있어요. 문단 17을 적용하면. 그런데 감독원은 문단 17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문단 70으로 갔어요.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 왜? 이 문단 17은 2개 이상의 계약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요런 경우에는 2개 이상 계약을 하나로 결합해라. 다시 말해서 이 제휴 계약을 일단은 실제 있는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고 근데 뭐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했네? 그러면 제휴 계약하고 가맹 계약을 묶어서 처리를 하지. 요게 문단 17인데 감독원은 제휴 계약의 실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단 17을 선택을 하지 않고
제휴계약은 가맹 수수료를 정당화하기 위한 단순 지원금이야. 근데 문단 17을 선택을 하지 않고 문단 70을 딱 선택해가지고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가 아니야.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뭐 지원한 지원금일 뿐이야. 예. 이런 논리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카카오가 그때 제 기억에 카카오가 반론을 하기에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그게 두 개가 하나의 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맞으려면 저도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기억에 카카오의 반론은 예를 들면 모든 택시 가맹점이 20%를 주고 14%를 다시 14% 다시 돌려받았으면 저 말이 맞을 수는 있는데 네. 모든 택시가 그렇진 않았다. 그러니까 14%를 돌려받은 애들도 있고 한 16%. 저는 광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광고 그래서- 안 낼래요. 우리는 저 너저분하게 택시 뭉치에다 뭐 하는 거 싫어요. 우리 사장님 뭐 되게 싫어해. 굉장히 소수였겠으나 어쨌든 그런 택시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자, 진실은. 카카오 모빌리티도 강하게 반격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제휴 계약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했어. 근데 이 데이터를 가맹 사업에만 한정해서 쓰지를 않아. 이 가맹 사업을 넘어서서 완전히 별개인 다른 많은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휴 계약과 이 가맹 계약을 같이 묶지 마.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도 없고 두 개 다 분명히 실질이 있고 제휴 계약을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를 뭐 가맹 사업에만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 분야에 뭐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다 쓰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왜 자꾸 하나로 묶니? 이제 금감원에 그렇게 이제 반발을 예.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안프로가 이야기한 대로 가맹 회원사 중에서 네. 이게 중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부터 운행 데이터와 광고 서비스를 공급을 받아서 대가를 지급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업무 제휴 계약이라는 게 예. 가맹 사업 맺으면 업무 사업 계약을 자동방어로 하지를 않는다. 같은 얘기지. 아, 예, 같은 예외가 얘기가 제 있었다. 얘기죠. 그 이야기예요. 예외가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죠. 가맹 사업 회원사 중에서 업무 계약 할래 우리 해서 예 그러죠. 그러면 걔들하고만 계약을 맺고 운행 데이터 받고 대가를 준다. 예. 그 이야기거든요. 가맹 회원사 중에서 업무 제약 체결한 애들한테만 운행 데이터를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다. 택시 회사가 예. 그냥 가맹 계약만 하고 우리 업무 계약 안 할래요. 자,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회사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있을까요? 예. 우리는 가맹 수수료 20%만 내고 예. 14%도 자, 운행하면 자동적으로 운행 데이터 형성되고 예. 뭐 어차피 택시는 껍데기에 뭐 좀 이렇게 이것저것 붙이고 다니는 건데 난 그거 안 받을래. 그냥 20%만 손님이 10,000원 내면 너네들한테 그냥 2,000원 줄게. 내 택시는 소중해.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고 깨끗하게. 그리고 내 택시의 주행 데이터는 이게 성립이 되려고 하면 예. 이 주행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카카오로부터 받는 돈보다 누군가가 더 비싸게 너네 주행 데이터를 사줄게. 그 다음에 우리 광고판 택시에 좀 붙이자. 그러면 너네들이 카카오한테서 받는 것보다도 더 그 높은 그 수수료를 우리가 줄게 하는 데가 있으면 택시 회사는 그냥 카카오하고는 가맹 사업만 하고 네. 주행 데이터하고 광고 서비스는 다른 데하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데가 있나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없나 보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엄밀하게 보면 택시 회사는 약간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예외 있는 택시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한데 있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있는지는 제가 볼 모르겠습니다. 때는 카카오 쪽에서도 택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지. 가맹 수수료만 내고 업무 제약 맺지 않은 택시 회사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케이스가 없다. 택시들이 선택할 선택권을 수는 가지고 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묶어서
보지 말아 달라. 그 선택권은 이야기인데 있는데 공교롭게 다 했네. 이게 카카오의 주장이라는 겁니까? 그게 그래요. 가깝죠. 예. 그러니까 제휴 계약은 예. 가맹 계약에 규속되지도 않고 두 계약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별개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되는 게 경제적 실질에 부합된다라고 카카오 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독립적 운영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말은 돼요. 자, 22년 10월 달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티 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맹 수수료 20%를 청구를 하지 못했어요, 택시들한테. 예. 근데 택시들은 카카오티 콜은 못 받지만 배회 영업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다니면서 주행 예. 데이터가 발생되죠. 그다음에 택시에는 카카오 광고 서비스가 판이 붙어 있어. 예. 그러니까 카카오는 배회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주행 데이터를 사고 그다음에 너네들이 배회 영업을 하면서 광고를 해줬으니 제휴 수수료를 전액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카카오 말이 뭐라 보이는데요? 네. 네. 자 이래서 우리는 제휴 계약하고 가맹 계약이 뭐가 이렇게 서로 뭐 귀속이 되고 이거는 실체가 없고 이거냐. 예.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조금 말 되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가맹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 준다는 표현을 하지 마라. 예. 가맹 수수료를 되돌려 주는 게 아니고 가맹 수수료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게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제휴 계약에 따라서 주행 데이터하고 광고 서비스를 받은 대가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지. 가맹 수수료를 2,000원을 받았다가 거기서 1,600원 떼서 주는 그런 그 연결 개념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이야, 치열하네. 야, 니네 매출 부풀려서 저 매출 가지고 저 기업 상장하려고 가치 만들려고 그러지? 그러지. 어. 그 말도 막 설득력 있어 보이고. 근데 그게 제가 궁금한 게 원래 그 정말도 설득력 있어 가맹 보이는데? 그 수수료 20%가 일반적인 다른 택시 가맹에 비해서 매우 비싼 모양이에요. 국내에서는 그렇죠. 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한 4, 카카오 5% 주장에 정도인데. 따르면 뭐 예. 해외에 뭐 우버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에도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 예. 걔네들이 보통 한 10%에서 25% 사이다. 그 글로벌 수준이 그렇다는 거고. 근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는 택시 요금이 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많이 비싸니까 예컨대 뭐 한 10% 5% 해도 될 거예요. 절대적인 택시 요금이 비싸니까. 예. 우리나라는 택시 요금을 많이 눌러놨는데 눌러놓은 요금 중에서 20%라고 하는 것과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택시 요금 중에서 뭐 10%라고 하는 것과 그게 객관적으로 좀 비교가 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는 10% 해외 하여튼 요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 카카오가 뭐 20%로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의 사례를 다 리서치를 해서 했다는 건데 예. 하여튼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감독원은 뭔가 의도가 매출을 부풀리려고 의도적으로 한 거다라는 그렇죠. 이거 포인트가 완전히 있는 것 같고. 다르죠.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또 당국이니까 당국은 그 의심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야 사실은 우리는 2% 주는 건데 20 주고 너희가 20 주면 4% 주는 건데 우리 너희가 20 주면 우리가 16 돌려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약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항상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 아까 전에 그 반론 네, 그런 예외들도 있고 20%를 안 받고 16%만 준 사례가 물론 있으면 이제 짧은 사고 기간이니까 야야 그게 만약 이제 석 달 넉 달로 길어졌으면 야 우리 니네 그렇게 못 줘 하는 사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형식적으로는 형식 논리는 다 갖춘 것 같은데 카카오가 네. 하여튼 내가 의심스러우니까 안 돼라고 하는 걸 당국이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스럽긴 하나 그렇잖아요. 의심스럽긴 한데 그- 의심스러운데 명확하지는 그래서 않네. 지금 이제 그 네. 카카오 모빌리티 이제 조사 들어갔을 때 예. 시장에서는 감독원이 카카오 그룹을 상대로 타겟으로 기획을 했고 예. 그 기획의 일환으로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를 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카카오 모빌리티는 감독원의 기획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게
그 한번 이 자료 한번 봅시다. 예. 이 자료 한번 보면 22년 6월 달에 감독원이 자, 23년도에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게요 하는 거를 22년 6월 달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23년도에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뭘 들여다볼 거냐. 제일 앞에 수익, 매출이라는 겁니다. 매출. 예. 매출인데 대상 업종이 비제조업, 건설업이 아닌 비제조업. 그러니까 그 비제조업의 그 매출 인식을 제대로 했는지를 우리가 23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게 하고 그렇게 이미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샘플을 이제 쭉 봐서 뭐 감독원에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숫자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이렇게 탁탁탁 이제 이게 추출하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선정이 됐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본 심사 감리를 하다가 아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정밀 감리 들어가야 되겠는데 해서 들어간 걸로 보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 인식을 보겠다고 22년 6월 달에 23년도 재무제표에서는 기업들의 매출 인식을 보겠다고 예고를 했고 그래서 지금 23년도 삼성전자 감사 보고서가 엊그저께 공시가 됐습니다. 요 감사 보고서 안에 보면 외부 감사인이 핵심 감사사항. 예. 자, 외부 감사인이 삼성전자 감사를 할 때 뭘 핵심적으로 봤느냐. 자, 메모리 반도체 재고자산 평가 제대로 되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재화의 판매 장려 활동에 대한 매출 차감의 정확성과 완전성. 말은 어려운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거예요. 그거군요. 그거. 그러니까 너네들 이제 뭔가 물건을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판촉비를 썼는데 그 판촉비 쓴 것을 판매 금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데 매출액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정확하게 산정해서 차감했는지 그거 우리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다는 그 뜻입니다. 자,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 IFRS 1115호 문단 70 이제 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카카오 모빌리티를 타겟 감사를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뜻하지 않는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요? 자, 2월 14일 날 카카오 실적 발표회에서 카카오 CFO 최혜령 CFO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카카오 모빌리티 매출을 지금까지처럼 총액법이 아니고 순액법으로 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순액법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순이 아까 차감하는 겁니다. 2,000원에서 1,600원 차감하고 400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감독원에 어쨌든 간에 회계 정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감독원의 결론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죠.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고의 분식 회계로 지금 감독원의 결론 나가지고 회사하고 그 대표이사 검찰 고발한다 그러고 77억 원의 그 과징금을 지금 때려놓고 검찰 형사 고발되면 만약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그런 게 전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뭐지? 왜 본체에서 갑자기 본체 입장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연결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자회사니까.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 매출을 끌어가는 건데 뭐 아니 손익에도 영향을 안 주고 그냥 매출만 총액법이냐 순액법이냐 하는 거지.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매출까지 거 뭐 순액법으로 하건 총액법으로 하건 카카오 본체 전체 그 입장에서는 사이즈에 그 영향도 안 주는데 그걸 갖다가 IR을 하면서 이렇게 정정하겠다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리는 지금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 지금 본체에서 감독원에 손을 들어주게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체에서는 뭐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야 뭐 최령 CF도 회계사니까 뭐 엄청나게 들여다봤겠죠. 이거 그냥 순액법으로 가는 게 맞겠는데? 아니면 야 지금은 꼬리를 내리자. 카카오에 걸린 게 많으니까 그냥 감독원하고 계속 각 세우지 말고 그냥 순액법으로 그냥 가자. 그럼 뭐냐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차피 카카오 본체에서 팔려고 했었거든. 사모펀드에 한때 매각을 추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걔네 입장에서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야 뭐 떼내건 있건 말건
감독원의 눈치를 좀 본 거 아닐까 싶은 느낌은 드는데 그렇죠. 예. 모르겠어요. 또 뭐 이런 사안이 또 있습니다. 뭔가 야. 이게 또 하나의 변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느껴지네. 그런 거였어요. 복잡하네요. 매출액이 하긴 요즘 워낙 이익이 안 나오는 그 기업들이 막 성장하는 기업들이 매출액으로 기업 평가를 받고 하니까 매출액을 좀 늘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게 이제 감독원의 의심이고 우리는 할 만큼 한 건데 이걸 억울하다 예외도 있는데 타겟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티나 우버나 이런 데가 이제 택시 가맹 모집하면서 네. 바깥 광고나 혹은 데이터를 어차피 거기도 사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할 때 얼마 주고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겠네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럼 너무 과도하게 리베이트 준 건지 아니면 그게 제 값인지 나올 테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원래 회계가 재미없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재밌네. 그래서 매출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는 바깥에 투자자들이 문제인 겁니다. 왜 매출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 수익은 그걸 추정을 해야지. 그걸 그렇다고 매출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매출이야 뭘 팔아도 나오는 거고 네. 돌려치기 할 수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건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관용화되니까 그럼 매출 올리면 돼? 라고 해서 매출만 올리는 그런 게 있으니 이쪽으로 불똥이 튄 걸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오랜만에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원 센터장님. 재밌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